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수 의원입니다. 하동군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에 앞서 기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만 있는 하동군에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 인구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복지제도에 각종 아동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등 종사자들이 늘어가는 돌봄 종사자들의 지원을 가능코자 함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봄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하동군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의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의 신분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이며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 또한 같은 기간에 실시했으며 담당 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는 재정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김혜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김혜수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로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복리 정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조례안 내는 의원님한테 해야 되는지 과장님 그 과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봄들이 그냥 이 할머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계시느냐고 이래 하는 사람 돌봄이죠. 돌봄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 돌봄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 돌봄도 있고
뭐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에 관한 돌봄에 관한 종사자들입니다. 지금 그분도 돌봄 종사자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돌봄 장애인 뭐 이런 돌봄에 대한 그런 개선이 아직까지 조례안이 안 돼 있습니까? 네. 요양보호사의 지원에 관한 조례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이돌봄도 뭐 다른 지원은 가능하나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조례안이 안 돼 있다면은 안 되고 이거 내가 왜 그거를 하냐면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할머니들 돌봄들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을 대상을 내가 민원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걸 해보니까 아직 이제 80이 청춘이다 할 수도 있는데 70 뭐 2살 3살은 저거하고 친한 사람 명단을 쭉 이어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래 하더라고. 그런 거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장애인 돌봄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면은 빨리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는 관련 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과장님. 예, 예,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줄 거에 대해서 김혜수 의원한테 감사드리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7조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사업이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엔 안 되고 다음 초에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니라 조례가 발의되면 어쨌든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하동군에서는 지금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면 예. 예산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지금 네. 우리 돌봄 노동자라 하면 네네네. 혹시 하동군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뭐 전체적인 아직 제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이 사업의 목적에서는 항상 이 사업이 맞네요. 돌봄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연구나 또 교육 및 훈련할 때 이런 데는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 네네. 그러면 첫째 종사자가 몇 분인지부터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종사자들한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야 될 건지도 앞으로 지금 조례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조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은 1항부터 3항까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운영할 수 있다. 이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제 우리가 할 수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그걸 한다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것인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원도 정원이 되어야 될 건데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계획이 있지 않고요. 조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조리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게 네네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걸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욕심입니다. 이거는 있다라고 딱 찍어야만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례만 갖고 그분들이 이걸 조례가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면은 아니 이건 있다가 가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늘 하는 게 집행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추진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또 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만 있어갖고 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이런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그 조례니까, 그 집행부에서도 우리 하동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그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혜수 의원님. 덧붙여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통합 돌봄 이제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추진이 될 텐데 그 전에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게 정부에서 가기 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먼저 우선 만들어야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지역활력추진단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활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영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민영 지역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안제 4조에서 6조까지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및 선정, 안제 7조에서 9조까지 지원 대상의 의무, 자격 요건 관리, 운영 관리 등입니다. 1쪽에서 2페이지에 이르는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중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과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신청 자격 및 제5조 지원 범위 관련 구체적 조건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민년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검토 결과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예정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 법령, 비용 추계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관련 추진단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로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의 그 목적이 있으며 하동군 청년타운 공공임대주택 동수 및 세대수는 4개 동에 45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청춘 아지트 하동달방 한 동에 10세대, 14세대, 청년 보금자리 한 동에 11세대, 근로자 미니타운, 복합타운 A동에 5세대, B동에 14세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합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부원법 제20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반영할 그런 생각이다, 그렇죠? 예,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운영비는. 예. 우리 별천지 하동의 미래는 바로 젊은 세대의 희망 속에 있다고 아마 저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것이라 봅니다.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지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좀 안정적이고 또 편리하고 하동에서 꿈을 키우고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속도로에 큰 휴게소에 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제가 요번에 그 구청사 앞에 역청사 앞에 가서도 살짝 건의를 드린 게 집집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대를 꼭 낳아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아, 예.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보면은 그때 말씀을 드린 것들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기는 볼 건데 가정마다 그런 부분들 작은 세심한 배려가 또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십니까? 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익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 2조에 2항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예.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40세 이후로 결혼하신 분들도 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45세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인 세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다 그게 보니까- 청년이란 해가지고 19세부터 45세를 정해놨거든요. 예. 근데 신혼부부라고 해놨게 청년은 19세에서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갖고 정해졌어.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신혼부부에다가 청년을 같이 접목시키면 안 되지 않나요? 이 때문에 재혼 저는 청년, 물론 청년이라 해갖고 청년을 해갖고 우리 우선적이 앞에 1항이 돼 있다니까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신혼부부라 해서 신혼부부로 나이를 정할 필요가 있나? 물론 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래 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는 그다음에 그저께 저희가 제주도를 갔더니 보통 우리가 나이가 45세가
청년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는 나이가 많아서 55세까지도 청년이랍니다. 예, 지자체별로 조금씩 그러니까요. 나이, 제한 연령이 차이가 예, 있는 그래서 건 알고 제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결혼 그 시기가 늦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45세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지금 요즘은 30대 결혼 하시는 분도 하지만 대부분이 40대 이후로 그냥 거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결혼을 하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아이를 안 갖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걸 해갖고 결혼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저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몇 세대지요 지금? 신혼부부는 11세대입니다. 11세대입니까? 예. 청년보험자리 이기기입니까? 예. 11세대면 하중에 그 결혼을 진짜 결혼했을 때가 신혼부부를 하면은 결혼하고 얼마를 신혼부부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 통상 이제 주택 아니 제가 왜 그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데 했다 아닙니까? 우리 하동에 그 몇 쌍이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11쌍 중에서 결혼을 나이가 많아. 근데 나이가 또 이게 19세 우리가 하동군에서 정해놓은 19세에서 45세 이하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하겠지만은 예. 하동에 거기가 거주를 안 하고 객지에 살면서 고향이 하동이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하동에서 실질적으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이 숫자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하동에 거주하면서 결혼하는 부부.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아직 잘 그래, 그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았겠나.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모자란다. 물론 모자랄 일이 11세기 때문에 11세대이기 때문에 모자람은 없겠지만은 주택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당 사항 안 되니까 신혼부부에 해당 안 된다 이래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19세에서 45세 이하로 이렇게 정하지 말고 50세까지라도 이렇게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청년기본법에 조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아니 우리 지자체 청년 청년은 아까 청년으로 해주고 예. 그 아까부터 그랬다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자기네 지자체에 그거를 했고 우리 하동도 하동에 그거 맞게끔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결혼 시기가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열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의 규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만약에 그 조례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변경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 조례하더라도 예. 그 상황이 봐가지고 예. 결혼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추이가 있다든지 또 하동에서 결혼 세대가 좀 없다면 그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 조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다른 지자체의 청년을 49세까지 지금 확대를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그래 합시다. 저희들도 우리 개정 조례 그 수정해가지고 그때 가서 49세로 하지 말고 지금 49세로 수정해갖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하는 것보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예,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9세도 한다는 지자체가 있다 하니 다음에 개정처리 내는 것보다 오늘 이 수정으로 해서 그냥 가결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시행 규칙에 좀 더 명시를 정확히 하고 아까 말했던 청년 우리가 조례가 또 있습니다. 나이 조례가 그걸 다시 바꾸고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그거는 수정을 한다는 거는 일단 위에 시행령에 맞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시행령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청년을 규정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동군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동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45세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먼저 변경이 되신다 하면 이것도 당연히 따라서 변경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과장님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일이 돼 있으니 그리 좀 해갖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49세를 자꾸 확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료 의원들 말씀을 했지만은, 이 조례안을 해놓으면, 다음에, 과장님 말은, 청년 조례안이 바뀌면 그 조례안이 하면 올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해서 타 지자체하고 좀 우리 하동군도 그게 되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한 게 해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면은, 청춘 아지트 하동달밤 14대는 지역활력 추진단, 청년보금자리는 건축과 또 소속이네. 예, 또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또 투자유치, 또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비이동 또 투자유치. 이렇게 분리되어가 있으면, 지금 이 조례안에 통과되면 이 네 개가 다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청춘 아지트 하동달방의 청년하고 청년보금자리 청년 신혼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따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근로자 민니 이거는 다 복합타운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를 자. 지금 같이 제정을 할 이 겁니다. 한 개만 그러면 그거네. 11세대만. 아니 저희들은 이제 25세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청년 보금자리하고 아지트 하동달방 청년하고 이 신혼 5세대만 그래 지원을 부분입니다. 해주라. 지원 조례안을 낸다 이거가. 임대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을 낸다 이거가. 그러니까 청년하고 청년 신혼 이 부분만 조례안을 예. 통과되면 예. 그러면 15세대만 혜택을 받는다 이 뜻이지. 25세대입니다. 25세대만. 예. 그거는 또 뭐 똑같이 집을 지어놓고 뭐 근로자 쪽은 저희가 조금 그 일단 무슨 유형이 말인지 틀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 또 어떤 식으로 아까 좀 그거를 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유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뭐 생각도 우리도 같이 공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이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 좀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투명성 있고 우리가 또 그 조례는 공정하고 우리가 운영할 때 이 조례에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올라온 거 보니까 수정안에 시행규칙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직 수정안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됩니다. 조례는 항상 우리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위에다가 계상을 시켜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위에 수정안이 아무것도 안 올라왔나 제가 원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좀 정하고 우리 다양하게 좀 그 역할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 명시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 위에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먼저 정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입주 모집을 10월 달에 공고를 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제정을 좀 통과를 해주시면은 공고 모집을 하고 지금 저희들 운영 방침은 받은 상황입니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운영 방침대로 조례 시행 규칙은 바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상임위에서는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절차가 있는데 미리 우리가 또 규칙도 아직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 조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태우기 곤란하니까 일단은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제4조 신청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모집 공고 시 별도 규정이라는 당초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셨네요. 이 자격 요건을 모집 공고에서만 위임하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집행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집 공고에서 정할 구체적 요건의 범위와 결정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좀 업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방침은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를 좀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 시행 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같이 이제 10월 달에 지금 입주 공고를 내고 11월 달에 추첨을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업무를 좀 추진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기가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이 부분을 좀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하고 지금 운영 방침을 받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 규칙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모든 것을 행정에서 절차를 해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그걸 하지 이것도 통과를 시기 주면 하겠다는 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그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그거 하면은 10월 달에도 그게 있고 우리가 보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0월 달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그걸 또 해줘가지고 나중에 뭐 이상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 전체가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아니십니까? 일단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 미리 이거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몇 번 내가 말을 했는데 미리 이거를 해가지고 이래 안 하고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그 또 안 해주면은 막 또 안 해준다고 이런 앞으로는 불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주세요. 미리 충분한 의원들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의원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럼 이 올라오면 말할 필요도 없어. 안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그래 충분한 그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무대리님, 저도 그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전년 저희 보금자리를 한 지가 지금 한 2년 됐죠? 예, 1년? 맞습니다. 예, 한 2년, 약 2년. 22년, 예,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이 보금자리를 하면 그에 대한 시행규칙이 뭐라고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직무대리님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챙겼다 보더라도 기존 같이 있었던 근무자는 보금자리가 하기 전에 이미 할 거니까 그 전에 조례도 지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에서 그 모자람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10월달 추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10월달에 이제 당장 그 건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결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참. 그래서 저는 부결이라는 말보다는 참 아쉬운 것들이 지금도 다른 타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추경에도 조례가, 추경에도 사업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보면 좀 빠져 있어. 물론 바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빠져야 될 게 있고 안 빠져야 될 게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실행 발언이 있습니다. 5분간만 중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최민경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보류안의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민경 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민경 의원입니다.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최민경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났는데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민경 의원이 제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지역 관련 추진단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안번호 제72호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정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청년 친화도시 위원회에 대해,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조사 및 연구, 지원, 홍보 및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가름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단서조항 명시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원 간담회 시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 추진단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부여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정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강제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통일성 및 법 적합성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관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관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강향님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정책과장 강향임입니다.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성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는 화재, 질병 등 응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현 위탁 운영은 경남복지재단에서 24년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인원은 897명으로 응급관리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응급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24년도 2,948건이 신고되어서 실제 응급으로 구급차가 176번 출동하였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만 1,580건이 신고되어 구급차가 73번 출동한 사례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으로 하고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운영비 지원으로 올해 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로 6,100만 원, 유지보수비 및 통신비로 1억 1,700만 원, 지역센터 운영비에 4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등 주요 사업입니다. 응급관리요원이 댁내 장비, 응급안전 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수탁기간 모집 공고,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하신 응급관리요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73호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 위원회에 산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부여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7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같은 법
제19조의 2 등이며 이에 따라 운영 중인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경상남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수행기관은 각 시군별 1개소로 18개 수행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직영이 3개소, 수행기탁기관 위탁이 15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안을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보건복지부 이게 사업이 아닙니까? 예. 네. 근데 매년 제 생각에는 매년 정기적인 시행과 또 위탁 기간이 도래할 경우가 1개월 전부터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자체 또 평가위원회가 3인 이상으로 또 구성돼야 되는데 5년이라는 장기 위탁 계획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계약 후에 성과평가 결과서가 또 나온다든지 연장을 계약할 수 있도록 성과 연동형 재계약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5년으로 딱 기준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이게 2018년부터 2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해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작년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5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를 받는 이제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5년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이제 5년 위탁을 지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제 성과 평가라든지 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또 이렇게 중간 점검을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면은 통제도 필요하고 위탁 기간을 5년을 좁히면은 나중에 통제할 때 어차피 위탁 기간 자기들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5화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향림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쟁 해결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환불 규정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조항의 소비자 권익 제한 요소를 정비하여 제1항의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제2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 기준에 따르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외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로서 청소년 수련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분쟁 해결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환불 기준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유되고 입법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향림 가족정책과장님 서치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동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 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하동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성으로 하동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기관으로서 지역 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관리 및 교육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반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현 위탁 운영은 경남복지재단에서 21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일자리 인원은 21개 사업단에 1,3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으로 하고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운영비 지원으로 올 예산은 59억 2,50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운영에 53억 5,700만 원, 하동형 일자리 운영에 2억 1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등 주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 동의 후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방식과 선정기관의 직원 고용 승계 문제, 그리고 현 운영기관의 성과 보고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의 의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원 고용 승계 문제는 공개 모집 공고문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 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 하동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5년 9월 2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간특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 2 등이며 이에 따라 운영 중인 하동 시니어 클럽 사업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계획으로 현재 경상남도 시니어 클럽 수행기관은 약 100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동군에서도 2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새로운 수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존 일하는 분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공개 모집 시 고용 승계를 명문화하기로 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안을 승인하는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관리 감독의 어려움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은 사실 이제 좀 열정적으로 그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문제가 발생될 때에도 보면은 어떤 그런 그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행기관이 이제 선정되면 그 고용 승계가 꼭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공고문에 고용 네. 성계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도 그 전문기관이 사회복지가 지금 우리 그 전문위원님 그 수행기관은 100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하동에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 네네. 그럼 공개 모집 보면은 경남만 다 옵니까? 지금 경남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그 하동에 지금 보니까 2군데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나 또 대한노인의 일자리
이왕이면 우리 하동에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그 타 18개 시군에 있는 100개 기관에서 와서 우리 하동에 있는 그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좀 어려웠나요? 예, 이게 이제 원칙이 공개 모집이 원칙이라서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로 공개 모집하는데 저희 하동에 있는 기관이 이렇게 되면 선정되면 저희도 굉장히 뭐 좋지요. 좋은데 일단은 지금 일하는 직원들을 다 문제없이 뭐 선결을 그러니까 이제 조건으로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하셨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욕심에는 네. 어차피 우리 그 기관이 하동이 없다 모르겠지만 하동에 두 기관이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 하동 두 기관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그 기관에서 올지도 그 지금 이제 미지수일 거고 그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시니어 저게 만지에 그 커피숍이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좋기는 참 편리하고 좋은데 그 가격대가 지금 우리 하동읍에 그 커피숍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비싸다고 안 고 그거 사다고 많이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그 개인들이 그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커피숍 내놔서 지장이 없나? 없어요. 지장이 있는 없다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몰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다른 사람 지켜내고 이래 소상공인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가면서 이런 걸 운영하면 그 가격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조금 이제 자꾸만 그런 말이 되게 아쉬워서 그런 말씀드린 게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네네.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네. 예,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무실하고 상당실 또 교육실을 합한 연면적이 250제곱미터라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지요. 네네. 지금 아직 그 규정이 안 지키고 있지요. 예. 네,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2024년 11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 규정을 좀 잘 시설을 규모를 잘 지켜주려 하니까 항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우리가 그 법률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그래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 시니어클럽 인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권은 금남면 총사 신축권입니다. 금남면 총사 신축권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시세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하여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금남면 청사 신축은 2023년도에 19억 1천만 원 사업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과 10월 금남면 청사 재건축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어울림센터를 연계한 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
금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2차례, 그리고 금남면 마을이장 대상 설명회에서 1차례 등 총 3차례 주민설명회가 금남면 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3차례의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금남면 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어울림센터의 당초 부지에 대하여 노량 앞바닥 경관과 조망권을 저해하고 노량 앞바닥 고유 가치를 훼손한다는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면청사 부지에 기초생활거점 어울림센터를 아우르는 행정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3천 규모의 금남면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면적이 920제곱미터에서 1270제곱미터로 350제곱미터 늘어났으며 사업비도 19억 1천만 원에서 64억 1천만 원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5월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투자심사와 12월 설계 공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존 금남면 사무소는 1986년에 건립되어 지금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신축될 금남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금남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 기회와 교류 소통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범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남면 청사 신축은 단순 건축비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당초 설계 시 평방미터당 건축비 207만 6천 원, 변경된 건축비 평방미터당 250만 7천 원으로 평방미터당 약 20%가 증가가 되었으며 사업계획 또한 애초 계획보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사 2층에 계획하고 있는 건강정진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등은 기존 복지회관과 복지목욕탕 시설과 중복되어 있으며 면사무소 정축 관련 1, 2차 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인근 소멸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정성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유효시설 발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행정계획 수립 시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절차 무시 또는 형식적 이행은 사업 타당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그 간담회 끝나고 이 우리가 당초하고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당초는 19억이랬어요. 2천까지 하는데. 저희가 면청사 건립사업 애시당초 공제상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면청사만 해서 2층짜리 건물이 19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해. 아니, 저, 끝나고 내가 거기, 밥 먹으러 식사로 지인들하고 한 3번을 갔는데, 네. 내가 2분만 한 물어봤어. 이 청사를, 금남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청사를 짓는다는데 꼭 3층이 필요하나? 그 내가 거기에 이제 돈이 좀 많이 추가된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도 모르고 뭐, 타당성도 뭐, 저거는 우리 장사하는 그것만 신경 쓰여. 장사만 잘 됐으면 되지. 면청사 그거 뭐 3층으로 바로 짓느냐고. 그거는 자기들 막 그거의 말인데. 그런, 우리가 이런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이장들 올해가 이래야지. 진짜 민민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거를 말한다는데 거기는 지금 요새 어른들 그것도 복지관 이런 데에서 많이 그걸 하고 또 수협 거기에 그것도 있고 공간이 많이 있더라. 꼭 구태여 3층이 필요하냐 돈을 많이 해서 그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온 절차라든지 이런 굳이 3층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거는 또 재정 그 상에도 문제가 있고 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충분한 그게 필요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했지만 2층을 해도 충분히 하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서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하면서 건물은 자꾸 크게 짓는다면 그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면청사 건립하고자 했던 애시당초 목표 대비 기초산의 거점 도생 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합쳐서 이제 복합 건물로 짓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32억이라는 국도비를 저희가 또 합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층짜리로 구상을 했고 지금 한 12억 정도가 지금 그 두 개 사업비를 합친 거에 대비해서 12억 남짓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뽑다 보니 10억을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애시당초 기본 계획에 3층짜리로 건축하고자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금남면에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걸 반영하고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3층짜리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건물을 우리가 어른들이 짓지 말라는 건 아니까 아시죠?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게 늘 우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하는데 몇 분의 의견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그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그때 그리고 당시에 잠깐만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에서 욕심을 너무 내다 보니 너무 남발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청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2층만 해도 충분한 걸,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복지회관 따로 예.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 복지 목욕탕에
그 건강정진시 그 체육 관련 돼 있는데 이리 중복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건물을 크게 지음을 해갖고 유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해내시려고 계속 이렇게 크게만 하시는지 우리가 또 하동군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의원님들 그 미는 사항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건물 짓고 뭐 하는 데에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예산도 막 어디 충분히 갖다 쓰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거의 다 여기서 간담회 때 한마디씩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셔가지고 꼭 3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시고 또 주민들은 마음의 욕심에 너무 가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도 건물 짓는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비 지금 도시가에서 예산이 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연내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2억 이상 되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 갖다 부결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을 금남면사무소 짓지 말라는 이건 얘기는 아닙니다. 금남면사무소를 지어야지요. 또 40년 노후된 그 면사무소라고 하셨으니까 네. 건물을 짓기는 짓되 이걸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라. 근데 건물을 조금 크게 짓는 것보다는 조금 축소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제가 하지 말고 불결시킨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복지회관에는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탕 위주의 이제 목욕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고요.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도대체 의회를 어찌 보고 이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아 친화형 국민센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이거 변경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반대한 거 아닙니까? 기획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변경으로 올리면 어찌 됩니까? 어떤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유아 친화형은 없나? 예. 여기네. 국민체육센터 이거 있잖아요. 변경으로 올라온 거. 몇 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알았어. 그리고 방금 우리 강희순 부의장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금남면 청사 신축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변경안을 올리는데 이거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뭘 했습니까? 이거 사업비도 사업비지만은 이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023년 11월 의회 여개를 거쳤습니다. 맨 처음에는. 네. 그런데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31억 8,400만 원으로 66.7%가 정액되었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의결 없이 투하 심사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의회가 우리가 이제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집행부가 책임이 커요. 다시 이거 은근슬쩍 잘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회 심의권을 회수하는 중대한 법적인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액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게 당연히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틀렸잖아요. 절차가 지금.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서기 용역 진행 중이었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생략이 절차가 틀린 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 법상 절차 아니고 요거는 행정적 절차 저희가 사전에 공유를 해드렸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변경이 생기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당시에 변경을 이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앞에서 우리 의회에는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좋다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절차를 우리가 꼭 따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의사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으로부터 강희순 의원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예, 2025년 제3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네, 강희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강희순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3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 번호 제77호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해 2025년 8월 6일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재산이며 감면 범위는 2025년도 자동차세와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분 100%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피해 재산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드립니다. 피해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피해 신고자는 414명, 피해 필지수는 2043필지로서 재산세 감면액은 주택분 81만 6,820원과 토지분 4,138만 4,460원입니다. 재산세 감면 세부 내역으로는 7월 주택분 호우피해 감면액 81만 6,820원, 9월 토지분 호우피해 감면액 2,933만 2,860원, 9월 토지분 산불피해 감면액 1,205만 1,6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안전교통과 MDMS 확인 결과 자동차 피해 접수 항목이 없어 엄연 피해자 신고에 의해 하기서 진구 후 추진할 계획이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안을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78호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동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8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에서 12조는 가로수의 조성 관리 승인 및 진단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주민 참여, 안 제14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은 2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 선례로는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에 6곳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의 입법 예고에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일 의원 간담회 시 김민현, 정영석 의원님께서 가로수 등 도시숲은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되므로 주민 알 권리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 의무 규정 방안 검토권에 대하여는 당초 안 제13조의 주민 참여 등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실행 전에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당초 안에 단 가로수 연장이 500m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 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쪽의 성별 연령 분석 평가와 관련하여는 위원회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어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회의 설치, 제4조부터 6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회의, 위원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제8조, 제12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협의,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주민참여에 대하여, 제14조에 대하여는 비용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비용 부담 등의 산정 기준과 11페이지는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 승인 신청서, 제12조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25년도와 비슷한 예상 규모인 26년 기준 8억 원이며 이 중 재료비 8천만 원, 시설비 7억 2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 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관련 법령 일부 삭제되었고 2021년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하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간담회시 본조례 제13조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할 것을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단서를 달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접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 법의 통일성 및 법적 합성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보람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시에 두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또 그에 대해서 수정안도 내주셨고 또 상위법 접촉이나 또 행정 절차 이행에서도 문제도 없고 또 입법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그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가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성 의원님 예, 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내용과는 좀 틀린데 그래도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열흘 전에도 이 지역을 다녀간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네.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금호산 등산로 네.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보니까 잡초, 잡목, 측렁쿨이 엉망이 돼가지고 네. 오셨다 가는 분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시고 네. 한 번 정도 검토하시고 저 명절 앞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작업을 아유, 예,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숲의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